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이 어젯밤 상당히 조정을 크게 받아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시부터 조금씩 조정을 받기 시작하더니 이제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10% 이상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도 크게 조정을 받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찾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유를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추석 전에는 항상 비트코인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네, 그렇죠. 그 말 참 줄기차게 여러 번 들었는데 이게 추석이 원인인지 아닌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이제 추석이라는 게 음력 캘린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뭔가 달과 지구의 위치에 근거해서 원인이 제공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잘 모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이러한 자산 시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아주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통 이제 플래시 크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주식 시장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과거에 많이 연구 대상이 됐기도 했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 가지 그 연구한 거를 보면은 보통 정확한 원인은 이 주식 시장에서도 굉장히 찾기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몇 가지 어떤 환경이 조성됐을 때 일어나기 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플래시 크래시 같은 경우는 보통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든지 봇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트레이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시장 일 경우에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레버리지가 많이 끼어 있을 때 그렇게 되면 아주 작은 매도 물량만 나와도 청산 매도가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그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비트코인 시장에도 어제 저녁에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일단 레버리지가 많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나온 매도 물량 중에 한 3조 원 정도가 선물 시장에서 반대 매매에 의한 청산되는 그런 매도 물량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컸던 게 이제 바이비트라는 선물 거래소에서 나온 물량이었고요. 그다음에 후오비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의 매도 물량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플래시 크래시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비트코인 시장에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 여기에 직접적으로 원인 제공은 뭐였는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걸 정확히 알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그 날짜가 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관지어서 여러 가지 많은 추측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음모론을 추정하는 분들은 IMF 같은 기관에서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IMF가 비트코인을 판 게 아니냐, 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도입 첫날을 초를 치기 위해서 뭐 이런 장난을 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부는 이제 알기 힘들겠죠. 그런데 지금 이 엘살바도르의 상황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는 뭐 이게 직접적인 원인을 이해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그냥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볼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은 이제 어제 첫날이었는데, 첫날 일반인들한테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 차원에서 $30 값어치가 있는 비트코인 바우처를 전 국민들한테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받은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정부가 만든 모바일 앱 차이보 뭐 이런 이름의 앱이 있는데 그거를 다운을 받아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전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살바도르 정부도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지 그런 국민들에게 이제 비트코인 나눠줄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뭐 그전부터 쭉 사왔는지 아니면 어제 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제도 일부 산 것 같기는 해요. 비트코인을 지금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부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트위터 상에서는 실제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사 먹는 그런 영상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도 사고 있더라고요. 맥도날드도 있어요? 튀김이랑 뭐 햄버거랑 해가지고 네. 바우처에 해시 지갑 주소가 이렇게 찍혀 있고 영수증에. 그렇죠. 제가 또 본 거는 이제 그 스크린상에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비트코인 하나당 가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 사토시로 이제 사람들이 그 가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일종의 실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도 또 우리 한 가지 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교환 매개 수단으로 이렇게 일반 소매 상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저 언젠가 기회 되면 이거를 좀 깊게 다루고 싶긴 한데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원리는 일종의 크레딧 카드가 작동하는 원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타벅스에 가서 크레딧 카드 가지고서 커피를 사 먹을 때 결제를 거기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결제가 아니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페이먼트 오서라이제이션을 하는 거고, 카드 회사는 그 정보를 모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은행과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결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건데,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그런 카드 회사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번
커피를 살 때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에서 결제가 되는 게 아니고 라이트닝 네트워크상에서 이 가치 전달이 기록이 되는 거고,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의 결제는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주기는 프로그램 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결제 자체를 빠른 시간에 할 수 없는 그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블럭은 10분마다 한 번씩 생성이 되고, 그리고 안전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블럭이 한 6개 정도 생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소액 액수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크레딧 카드 회사 같은 역할을 하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게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소액 결제 시스템을 만든 회사가 스트라이크라는 회사였고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미국 회사인데 엘살바도르에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엘살바도르 정부와 협업을 해서 비트코인 도입에 기여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였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지금 상황인데, 사실 엘살바도르 내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또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서베이를 했더니 국민의 70% 정도가 반대를 한다라는 뉴스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이해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충분한 어떤 에듀케이션, 교육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은 그냥 가격 변동밖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좀 불안하게 느끼고 반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금 이번 에피소드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엘살바도르 국민이 전부 다 $30치의 비트코인을 이제 갖게 되는 거를 보고서 전 세계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엘살바도르를 응원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모두 $30치 비트코인을 사자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도 트윗을 보내면서 장려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움직임이 글로벌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운동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도 또 많이 그 사이에 끼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거꾸로 buy the rumor, sell the news 차원에서 이게 지금 이익 실현을 할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도입이 되는 바로 그날 이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도 물량을 내놨기 때문에 그것이 트리거가 돼서 이 레버리지가 청산이 되면서 크게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럴듯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엘살바도르인을 응원을 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했어야 될 일은 $30어치의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엘살바도르인들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왜 가치가 있고 왜 더 우수한 화폐 시스템이 될 수 있는지를 잘 이해를 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교육을 위한 어떤 펀드를 조성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했다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크게 첫날 비트코인이 한 10% 이상 조정하는 바람에 전통 매스컴에서는 아주 이거를 재미있다는 듯이, 약간 조롱한다는 듯이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비트코인 이미지에 긍정적이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격 중심의 어프로치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이해를 돕는 어프로치를 했다라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항상 뭐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거는 다음에 떡상할 코인을 찾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물론 그렇지만은 규제를 만드는 행정하시는 분들, 또는 이 업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도하고 계시는 언론인들, 또는 이 업계에서 뭔가 블록체인을 가지고 사업을 꾸리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이 모든 분들이 도대체 이 기술이 뭐고 이게 왜 가치가 있는 거고 왜 우리한테 중요한지를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이해를 해야지 뉴스를 보도할 때나 규제를 만들 때나 사업체를 만들 때나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도 좀 더 이해도를 돕는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이 있었더라면 좀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멋있습니다. 아, 입이 잘 안 돌아가네요. 갑자기 폼 잡고 얘기하려니까 입이 잘 안 돌아가요. 개인적으로 약간 궁금했던 게, 그럼 지금 맥도날드랑 스타벅스 같은 곳에 사람들이 비트코인 바우처를 쓰러 많이 갔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맥도날드랑 스타벅스도 강제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로 편입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근데 이제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비즈니스는 굉장히 극히 일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주식이 움직이다든지 이 회사들의 어떤 수익이 크게 움직이다든지 이런 일은 아직까지는 없겠죠. 근데 만일 그러니까 뭐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회사가 이런 일을 계기로, 사실 엘살바도르는 되게 작은 나라니까 이제 스타벅스나 뭐 맥도날드는 전 세계 더 큰 나라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엘살바도르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서 뭐 자기네들의 재정 관리하는 방법을 갑자기 비트코인으로 시프트한다든지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진 않겠죠. 근데 뭐 일종의 계기는 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뭐 1년 후가 됐건 2년 후가 됐건 스타벅스가 자기네들의 들고 있는 현금의 10%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